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인젝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인젝터는 기름 펌프에서 라인을 타고 기름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우선은 인젝터가 제대로 분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제 여기에 꽂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로틀 바디에 이제 이렇게 꽂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꽂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나사를 풀어서 인젝터를 자꾸 통째로 이제 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스로틀 바디를 자꾸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료가 분사가 돼서 이 앞쪽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얘를 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그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놓고 시동을 걸면 여기서 그 분무기처럼 칙칙칙칙칙칙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분무기처럼. 그런데 분무기처럼 이렇게 촥 안개처럼 촥 안 퍼지고 이렇게 그 물줄기 나오듯이 뭐 몇 군데가 이렇게 찍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인젝터 이 안쪽에 이물질이 많이 이제 껴서 이게 노즐이 막힌 거예요. 이 안에가 그 곱게 이렇게 안개처럼 촥 뿌려지지가 않고 덩어리져서 나오는 거죠. 기름이 덩어리져서 나오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청소는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인젝터 청소는. 오늘은 그 인젝터의 고장 유무에 대해서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인지 요 앞에 안쪽에 이제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서 안 나오는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얘를 이제 저항값을 측정을 해보면 돼요. 저항 정상값은 9에서 12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9에서 12.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10.5가 나오니까 거의 뭐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10 정도 나오니까 정상이죠. 네. 이러면은 이 인젝터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그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항값이 많이 변하면 이 인젝터 청소를 하지 마시고 그냥 새 거로 교환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항값은 정상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좀 비실비실하다, 안개처럼 쫙 안 퍼지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요 인젝터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젝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에는 그 저번에 여기 스로틀 바디 청소하는 거를 좀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여기 에어 아이들 공회전 조절해주는 이 센서 ICV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분해하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원리냐면요, 여기 안에 모터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조절을 하는 공기량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안에는 이게 이제 고정된 쇠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말 그대로 모터가 돌면 이렇게 돌겠죠. 이제 돌면서 이제 얘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기량을 얘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좀 잘 고장나요. 그래서 아이들 공회전이 좀 이상한다던가, 뭐 물론 뭐 다른 데 이상이 없는데 그런다 그러면은 요거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고장난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보셔가지고 이제 체크할 수도 있고, 이제 저항을 측정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저항이 110에서 150 사이면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커넥터 나온 게. 양쪽에 있는 2개를 찍어보고 가운데 쪽에 2개를 찍어 보시면 돼요. 네,
얘는 지금 132가 나왔죠. 네.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1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상인 거죠. 132.7, 132. 예,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가운데도 이제 찍어 보시면은 네, 가운데 게 133.78. 그 부속의 문제는 그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 나면은 이제 저항값이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상이거나 고장 나면 이제 얘를 새 걸로 교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이게 정상이면 이 안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브레터 클리너를 좀 살짝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리스, 실리콘 구리스를 조금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착을 할 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스텝 모터를 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우선은 감아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안에 튀어나온 그 쇠가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를 고정시키는 거죠. 얘가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안 들어가죠. 그럼 이게 안 맞은 거죠. 쏙 들어갔죠? 이러면은 이제 정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테스트를 먼저 이렇게 넣어보시는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껴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여기 세 번째 자리 잡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풀른 상태에서 넣으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감은 상태에서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쏙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IACV 청소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번 시간에는 ECT 센서, 냉각 수온 센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게 냉각수의 그 온도를 계기판에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나면 이제 계기판에 그 온도 표시가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장 여부를 알려면 저항을 좀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 코에 보면 이제 안에 그 세 가닥이 있는데, 이쪽 기준으로 위에서 이쪽 두 개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2.3에서 2.6 정도가 나오면 정상인데, 어떻게 나오는 거 보죠. 네, 1.6이 나오네요. 이러면은 이제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1.6이면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정확한 냉각수의 그 온도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겠죠. 이러면은 얘는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그니션 코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이는 요거는 레귤레이터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그니션 코일 교체하고 점검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얘가 라인이 우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카울은 제가 미리 다 이제 벗겼어요. 이거를 벗기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카울은 그냥 보이는 나사 그냥 다 빼면은 되니까,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벗기는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요게 이제 이그니션 코일이고, 여기서 라인 따라서 가면 천천히 가면 여기 이제 스파크 플러그, 여기 보시면 스파크 플러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장 났다 그러면은 시동이 안 걸리겠죠, 1차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그 전압을
고전압을 이제 뻥튀기를 해서 스파크 플러그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불꽃이 안 튀니까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점검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차대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 선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선 두 개가 중간에 만나면 이제 점화 플러그로 내보내는데, 하나는 이제 ECU에서 오는 거예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서 점화 타이밍을 ECU에 보내면 ECU에서 점화 타이밍을 인식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스파크 플러그로 보내겠죠. 요거 분해하는 거는 여기 나사 두 개 요거만 풀으시면은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풀으시면 분해가 되니까 이제 이걸로 점검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화 플러그를 이제 분해해서 가져오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쪽이 스파크 플러그가 이제 붙게 되고, 점검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여기 스파크 플러그 이 캡을 먼저 점검을 하세요. 이렇게 떼시고 얘 스파크 플러그 캡의 저항값을 먼저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 플러그 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플러그 캡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중속에서 속도도 안 나고 좀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플러그 캡은 보통 저항값들을 안 찍는데 이걸 꼭 찍어 보셔야 돼요. 얘의 정상값은 3.75에서 6.25 kΩ입니다. 보통 3에서 6까지니까 테스터기를 저항으로 돌려 놓으시고 한번 이거 찍어 볼게요. 한쪽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꼽아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다 꼽는 거죠. 지금 현재 얘는 5kΩ이 나왔죠. 5.07kΩ이니까 정상 범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3에서 6까지가 정상 범위니까 이 플러그 캡은 지금 현재 정상입니다. 요거는 플러그 캡은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그니션 코일을 찍으셔야 되는데, 1차 저항은 이쪽 양옆에 이쪽을 찍으시면 되고, 2차 저항은 이쪽이랑 이쪽을 찍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차 저항 먼저 체크해 볼게요. 1차 저항은 저항의 그 표준값은 2.1에서 2.6이 표준값이에요. 2.1에서 2.6. 기종마다 조금씩 틀린데 125는 얼추 다 그쪽에 들어가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돼요. 2.1에서 2.6입니다. 1차 저항값은. 이쪽이랑 이쪽을 이제 찍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2.2가 나왔죠. 2.2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지금 1차 저항값은. 이러면은 정상이고, 그 다음에 2차 저항값은 뭐 이쪽을 찍든 이쪽을 찍든 상관없어요. 한쪽을 찍고 이렇게 한쪽을 찍고 그 다음에 끝에 선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2차 저항값은 10.10kΩ이 나왔죠. 10kΩ. 2차 저항값의 그 정상값은 보통 8.5에서 13까지, 8.5에서 13kΩ까지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8에서 13kΩ 표준값에서 벗어나면 교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0.12kΩ이니까 정상 범위에 있으니까 이 코일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니션 코일 점검하는 걸 해봤는데, 아예 얘가 고장이 나면 점화가 안 되니까 그냥 새 거로 교체하시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뭐 상했는지 애매모호할 때, 그 전문가들은 뭐 시동만 켜서 이렇게 악셀 당겨보고 타보면 금방 증상을 파악하는데, 그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니까
꼭 이렇게 저항값을 찍으셔서 얘가 맛이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정상인지를 꼭 기계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범위가 벗어나면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립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여기 두 개만 나사 다시 꽂으면 되니까 푸른 대로 그렇게 해서 다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일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배터리 충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레귤레이터가 고장났는지 이 제너레이터 코일이 고장났는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제너레이터 코일인데 엔진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미리 모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 코일이 고장나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죠. 여기서 전기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세 가닥 노란 선이 나오잖아요. 요게 삼산 교류 전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제너레이터 코일에서 삼산 교류 전기가 올라오면 여기 레귤레이터에서 이제 DC 전기로 바꿔서 이제 전기가 바뀌어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면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이게 제너레이터 코일에서 올라오는 선이고 앞에 보이는 빨간 선이 이제 DC로 바뀌어서 나가는 플러스 선, 녹색이 마이너스 선이 되는 거죠. 이 코일이 고장났는지 레귤레이터가 고장났는지를 이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코일 점검하는 거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넥터를 분리를 해요. 커넥터를 분리를 하면 보시면 뒤에 이제 이렇게 노란 선이 세 선 있죠. 이렇게 해서 우선 코일이 고장났는지를 체크를 할 때 먼저 여기서 그 통전 검사를 해볼게요. 여기 노란 선 세 선을 다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이죠. 이 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정상. 교차로 이렇게 다 찍어 보시면 돼요. 이러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저항값은 0.1에서 1.0이 정상이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저항값이 0.9가 나왔죠. 다음 거. 얘도 0.9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교차해서 찍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일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일은 정상이니까 얘를 이제 껴서 실제 전기가 생산이 돼서 잘 올라오는지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시동을 걸어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레귤레이터가 정상이면 여기서 14V가 나오고 AC는 10V에서 20V 사이에 전기가 이제 AC로 들어올 거예요. 인가가. 우선 레귤레이터에서 전기가 14V로 잘 생산이 되는지 한번 시동을 걸어서 체크를 해 볼게요. 얘는 DC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고 전압을 DC에 놓고 출력 전압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갈색은 마이너스, 빨강은 플러스에다 놓고 찍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14.4V 나오죠? 14.4V.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는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노란 선, 제너레이터의 코일에서 올라오는 전기를 찍어볼게요. 그거는 이렇게 AC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뒤에 여기 노란 선은 다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는 10V. 거의 10V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10V에서 9V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도미 정지가 잘 올라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안 올라오면 제너레이터 코일을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 코일에서 전기는 잘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전기가 아까 보듯이 14V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레귤레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레귤레이터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항상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될 때는 이 제너레이터 이 코일이 문제인지 레귤레이터가 문제인지 그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고장난 거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스타터 릴레이 그 교환이랑 점검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깜빡이 릴레이, 요거는 이제 윙카 릴레이인데 이 윙카 깜빡이 릴레이는 나중에 다음번에 할 때 요거를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은 릴레이에 관해서만 좀 설명 드릴게요. 스타트 릴레이랑 요 밑에 보면 또 뭐 일반 릴레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타트 릴레이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 릴레이는 여기 이렇게 선을 까보면 선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게 곰카바를 이렇게 좀 벗겨서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여기 선이 이제 두 가닥 선이 있잖아요. 여기 선이 배터리에서 하나는 오고 하나는 스타트 모터로 여기 이제 나가는 선이에요. 이쪽에서 그 전원이 인가가 되면 여기 안에서 스위치가 붙으면서 스타트 모터로 전기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요거 점검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빼는 거는 이렇게 빼고 커넥터는 이제 바로 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그 뽑았던 스타트 릴레이예요. 요거는 스타트 릴레이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안에 두꺼운 쪽이 있고 좀 얇은 쪽이 있어요. 얇은 쪽은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두꺼운 쪽은 배터리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이제 스타트 모터로 연결시켜줘서 스타트 모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 릴레이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죠. 요거랑 요거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스위치로 이 전원을 온 오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기로 온 오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릴레이가 고장 났나 안 났나 테스트를 하려면 먼저 이쪽에 연결되는 이제 선을 넣고요. 그러니까 얘가 접점이 되면 이렇게 통전이 되겠죠. 얘를 한쪽을 넣고 한쪽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요 선은 이제 12V에서 오는 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 볼게요. 지금은 그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마이너스를 대고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띠 할 때 요 안에서 접점이 붙잖아요. 이게 전자 스위치가 붙는 거예요. 이러면 이 릴레이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 되고 안쪽에 보시면 두꺼운 쪽이 배터리에서 오고 스타트 모터로 가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테스트하기를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곳에다가 요거 12V 요거를 이제 인가를 해서 찍어 보는 거예요. 붙나 안 붙나.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붙으면서 통전이 되면 요거 릴레이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 스타트 릴레이, 일반 릴레이
점검하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깜빡이 릴레이를 따로 해드릴게요. 깜빡이 릴레이는 요거보다 구성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깜빡이 릴레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모터 펌프 수리하는 그 고장 체크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단품으로 된 건데, 이건 제가 나중에 교체하려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끼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끼면 바로 되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이런 거 필터를 사서 교체만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모터는 잘 고장나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래서 우선은 이 연료 펌프 라인, 이 모터의 그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게 이제 인젝터인데, 인젝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게 관으로, 요 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빼고 여기서 나온 관을 이제 담아 놓으시고 키 온을 하는 겁니다. 보통 2초간 잉걸 다 딱 끊겨요. 그럼 이게 펌프가 작동되는 이제 초기화인데, 그거를 다시 또 껐다가 또 다시 켜서 키 온을 하면 또 잉 그러잖아요. 이거를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10초간 여기에 빠져나온 양을 보시고 98mm가 되면 정상입니다. 98mm. 그러니까 2초간 5번 하는 거죠. 그러면 총 10초가 되고, 10초간 나온 양을 보면 98mm가 나오면 정상이고, 적게 나오던가 그거보다 숫자보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더 많이 나오면 이 모터가 비정상인 거죠. 펌프의 이상 유무는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이 기름, 이 레벨 게이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는 이제 저항값을 좀 측정을 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시면 이 상태는 이제 기름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죠. 이러면 기름이 만땅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기름이 없는 거죠. 두 지점의 그 저항값을 측정해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 선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 선이 어디로 나오느냐, 요쪽이 움직이는 센서에 선이 이쪽으로 꽂히고, 요 위에서 커넥터는 요쪽으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죠. 그리고 요쪽은 이제 모터로 들어가는 전원선이 되는 거고, 풀은 뭐냐면 이렇게 가득 차져 있을 때 저항값이 측정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최종 저항값이 이제 서요. 요거는 6에서 10까지가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지금 6에서 10인데 좀 많이 벗어나 있죠. 지금 20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좀 좋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풀릴 상태고, 기름이 적었을 때 상태. 근데 이건 뒤집어 놓은 거니까 요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기름이 적어지겠죠. (90에서 100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근데 지금 97, 네, 97, 98 이제 또 올라가죠. 아까도 좀 벗어났는데, 뭐 요 상태는 9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풀로 됐을 때 조금 벗어났죠. 네, 요 정도는 근데 뭐 그렇게, 요게 96, 기름이 가득 찼을 때의 저항값이 조금 좋지는 않네요. 6에서 10까지가 정상이니까. 그렇죠? 10 안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레벨 게이지의 그 고장 유무를 이제 판단하고 교환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름 펌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